네, 6.5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other counters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기능을 갖는 카운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그 0에서 6까지 카운트를 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0에서 6까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모듈로 7 카운터라고 할 수 있겠죠. 7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값으로 카운팅이 되는 그래서 0에서 6까지 카운트를 하는 것인데요. 그 뭐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카운터 설계는 상당히 쉽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그냥 시퀀셜 서킷 설계하는 방법으로 카운터를 설계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카운터가 뭐 어떻게 생겼건 간에 어떤 동작을 하건 간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리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스테이트 테이블을 그린 다음에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시퀀셜 서킷에 이제 이 그 플립플랍에 대한 인풋 이퀘이션을 만들어내면 뭐 아무리 복잡한 그런 카운터라고 할지라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카운터 동작은 굉장히 규칙적이기 때문에 지금 0부터 6까지 카운트를 하는데 이제 0 다음엔 1이고요. 1 다음엔 2고 뭐 2 다음엔 3이고 4 다음엔 5고 그 다음에 5 다음엔 6이고요. 6 다음엔 0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프레젠트 스테이트하고 넥스트 스테이트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규칙적이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각 상태를 나타내는 이 비트 수, 총 비트 수만큼의 플립플랍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JK 플립플랍을 쓴다면 이렇게 지금 3개의 JK 플립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요 각각의 JK 플립플랍 하나가 한 비트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B는 이제 B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C는 C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요런 지금 저장된 비트를 요렇게 바꾸는 그런 플립플랍의 입력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 써주게 되죠. 이것도 이미 뭐 테이블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써주면 됩니다. 0에서 0이 될 때는 리셋이나 혹은 보유 동작이니까 0x가 된다. 그리고 뭐 0에서 1이 될 때는 리셋 혹은 반전 동작이기 때문에 1x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써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 번 우리가 수차례 앞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1이 되는 조건 같은 경우는 뭔가요? 셋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유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조건이 되는 이 플립플랍의 입력 조건이 x0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플립플랍의 인풋들 값을 이제 그 카르노 맵을 이용을 해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111은 없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동케어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그 로직 이퀘이션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요거 그냥 뭐 KC는 봐도 다 1이니까 1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 KB도 마찬가지로 다 1이죠. 이것도 1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다른 것들도 실제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1하고 x가 많기 때문에 로직 이퀘이션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서킷 다이어그램, 로직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간단한 회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0에서 6까지 카운트를 이제 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0에서 6까지를 카운트를 하는데 지금 여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여기 그려놨죠? 그려놨는데 0, 1, 2, 3, 4, 5, 6까지 되는데 만약에 어떤 이 그 외부 충격이라든가 혹은 정기적인 충격, 그러니까 그것도 외부의 충격이죠. 물리적인 충격이든 어떤 일렉트리컬한 충격이든 간에 외부에서 충격이 주어져서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서 가질 수 없는 스테이트, 존재하지 않는 스테이트가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게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게
존재하지 않는 스테이트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잠깐만, 이게 3인데 이거 잠깐, 어쩐지 여기 지금 어 실수했는데요. 이게 하다가 실수를 했네. 지금 보면 카운트가 모두 7 카운트가 아니고 0, 1, 2, 4, 5, 6을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요렇게, 그래서 0 다음에 1이고요. 1 다음에는 2구, 2 다음엔 4구요. 4 다음엔 5구, 5 다음엔 6이고, 6 다음엔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뒤에 설명하는 것은 다 동일하고요. 자,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0, 1, 2, 4, 5, 6이라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7하고 지금 3이라는 스테이트가 지금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일 때도 다 이 동케어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동케어 처리가 두 개죠. 3하고 7 이렇게 두 가지가 동케어 처리입니다. 어쩐지 이상하게 작았어요. 작은데 지금 더 빠진 거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굉장히 특이한 하여튼 카운터인데 0, 1, 2, 4, 5, 6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카운터인데 원래 이 카운터가 가지지 않은 그 상태, 요 스테이트, 요 두 개의 7하고 3이라는 스테이트가 만약에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 뭐 스파크가 튀건 노이즈가 튀건 누가 한 대 찼건 그러면은 과연 이 회로는 어떤 동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이 실험을 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임의로 112를 출력을 하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클락을 주면 111 다음엔 000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011이라는 값을 줬습니다. 주고 나서 다시 클락을 인가를 하면 100이 이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뭐 실험을 안 해봤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건 저렇게 이 안에 원래 정의되어 있던 스테이트 값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111이라고 해서 이게 이상 엉뚱한 값이 되거나 먹통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고요. 다시 돌아와서 돌게 됩니다. 요게 사실은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할 때 추루스 테이블 상에서 약간 짐작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것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참고로 그러면 지금 111을 어떻게 억지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플립플랍이 여기 보면 여기 셋 신호하고요. 여기 리셋 신호가 있죠. 이렇게 이 신호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달려 있어요. 플립플랍에 보면 안 써서 그렇지. 그래서 요 셋이라는 신호를 주면 얘가 강제로 1이 되고요. 리셋이라는 신호를 주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셋과 리셋 단자를 연결을 해서 플립플랍을 특정한 값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링 카운터입니다. 링 카운터. 이게 뭐 평상시는 잘 쓰는 카운터는 아닌데요. 링 카운터가 동작을 보면 이게 스트레이트 링 카운터가 있고 존슨 카운터라는 게 있는데 링 카운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1이 그냥 돌아가는 거 있어요. 1이 꼭 원핫 코드 같은데 이 원핫 코드에 이 원핫 코드가 카운팅 되는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느낌이 아니라 그런 동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그 다음 클락이 이렇게 1이 여기 되어 있고 그 다음 클락이 여기 되어 있고 여기 되어 있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circular or ring structure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 빙글빙글 도는 그런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링 카운터의 동작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시프트 레지스터인데요. 뭐 이런 형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입력을 출력에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게 T 플립플랍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게 사실 D 플립플랍 써도 만들 수 있어요. 쉽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존슨 카운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존슨 카운터의 형태인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 동작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 1, 1, 1, 1, 1,
그 다음에 1111 끝까지 한번 다 채우고 나면 1로, 그 다음부터 다시 줄어들어요. 이렇게 111 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0이죠. 그 다음에 1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게 뭐 존슨 카운트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어떤 분야에 쓴다고 합니다. 뭐 어디 쓰는지는 나도 뭐 잘 모르겠는데, 그 분야를 안 해봐서. 뭐 책에 보면 뭐 어디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참고하기 바라고요. 하여튼 뭐 나는 지금까지 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원핫, 이게 지금 링 카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원핫 코드가 꼭 이렇게 카운팅되는 그런 동작인데, 요거는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야들이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 거죠. 카운터하고 디코더를 달아가지고요, 요런 회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요게 그 실제로 알고 보면 어떤 시퀀셜 로직을, 시퀀셜 서킷, 시퀀셜 로직을 요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디코더는 디코더에 이제 그 디코더, 그러니까 이게 디코더가 아니고 인코더를 이용을 한 방식으로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자, 그 어쨌건 요거를 요게 지금 그 링 카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회로로 대체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 한순간에 하나의 출력만 나가니까 그런 출력을 필요로 하는 많은 그런 그 회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회로로 회로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이렇게 많은데, 하여튼 원화 코드 자체를 쓰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좀 분야 생각해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어떤 그 이게 꼭 시퀀셜 회로처럼 생겼죠. 시퀀셜 로직, 시퀀셜 서킷처럼. 왜냐면 이게 플립플랍이고, 어떤 그 플립플랍의 그 출력을 저기 이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받고 있는데요. 꼭 그 시퀀셜 로직의 형태처럼 좀 생겼습니다. 요걸로 해서 이제 이 링 카운터를 대체를 할 수도 있어요. 디코더 출력은 항상 그 하나만 1이니까 링 카운터하고 비슷한 그런 동작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이 트위스티드 링 카운터인데, 이걸 이제 존슨 카운트라고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 링 카운터는 2를 받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2 프라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초기 값이 0000이었으면 요건 1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클락에는 여기에 1이 들어가게 되고요. 요 값이 요로 그 다음에 넘어왔을 테니까요, 계속 1입니다. 그래서 한 클락이 더 지나도 1이 됩니다. 이제 이게 들어가게 돼서. 그리고 이제 한 클락이 더 지나면 또 0이 열로 오고, 요 1이 이제 1로 와서 1이 되는데요. 요때도 지금 요게 이제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때도 0이니까 여기 1이니까 다음 클락 때는 이제 요게 1이 될 것이고, 요게 1이니까 여기 값이 이제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클락에는 요 0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0이 나옵니다. 뭐 간단한, 뭐 당연한 거죠. 이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 어떤 출력을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좀 뭐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어떤 그 시퀀셜 로직을 설계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불규칙적인 카운팅 동작을 하는 그런 카운트를 만드는 그 예제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그리고 링 카운터 중에서 이런 그 요런 스트레이트 링 카운터하고 트위스티드 링 카운터 중에서 존슨 카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가 6.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6.6장인데요. 그 레지스터하고 카운터에 대한 그 이제 HDL 코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HDL 코드는 앞에서도 뭐 소개를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이 그 쉬프트 레지스터에서 지금 모듈 선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을 선언한 것입니다. 모듈 선언을 해서요. 지금 아웃풋이 먼저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아웃풋 레그해서 이렇게 지금 4비트니까 4비트다. 그리고 아웃풋은 이 출력을 어디서 정의했냐면 always 문에서 출력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레그를 써줘야 됩니다. always에서 정의된 출력은 레그를 써준다. 그리고 입력이 이제 패럴렐 인풋을 위해서 여기 패럴렐 인풋을 위해서 여기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 4비트입니다. 동일하게 3 down to 0에서 3, 2, 1, 0. 자, 그리고 인풋이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요. S1, S0에서 인풋이 정의되어 있고요. 2비트. 그리고 MSB in, LSB in. 이제 MSB in은 여기 보면 시리얼 이게 여기서 쓰죠. 여기서 시리얼이 아니고 쉬프트 라이트일 때 쓰고 있고요. LSB in은 쉬프트 레프트일 때 쓰고 있습니다. 예,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쉬프트 라이트는 이제 이쪽으로 쉬프트 라이트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 자리가 3, 2, 1, 0 해서 3자리, 그러니까 MSB 자리죠. 매그닛 이게 most significant bit. 순간 헷갈렸네. 그래서 여기 제일 최상위 비트에 오니까 이제 MSB in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요. Shift Le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인데 3, 2, 1, 0 우리가 왼쪽을 가장 그 비트가 높은 곳으로 표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번에는 Shift Left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요. 여기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제일 그 낮은 LSB니까 LSB in이라고 해서 Shift Left 동작을 정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수업 시간 때 몇 번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쉬프트 동작을 HDL 코드로 작성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유 동작이죠. 보유 동작이고요. 요게 이제 패럴렐 인풋을 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출력에 쉬프트 레프트하고 쉬프트 라이트 출력이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출력을 빼면 되는데 뭐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요건 그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을 참고를 하기 바라고요. 이런 그 유니버셜 쉬프트 레지스터라든가 뭐 이런 쉬프트 레지스터는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코드가 엄청 많습니다. 코드를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는 기터브에서 찾아보면 뭐 전 세계 학생들과 전 세계 연구자들이 코드 짜놓은 거를 뭐 많이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볼 수 있을 거고요. 혹은 뭐 소스포지나 뭐 소스포지 이거였나? 예. 뭐 이런 사이트들 가면 그 또 있는데 무슨 뭐 하여튼 오픈 소스인지 오픈 코드인지 뭐 오픈 그 코드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으니까요. 그 사실은 그 뭐 남이 짜놓은 이런 코드라든가 설계 이런 것들을 예제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건 없어요, 사실은. 요즘에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별의별 거 다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없어서 공부 못한다. 내가 참고할 게 없어가지고 내가 공부를 못하고 있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주 뭐 많습니다. 넘칩니다. 그 뭐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 학생들이나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전 세계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짠 코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든 뭐든 짜가지고 공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논문도 많이 쓰고 공유도 많이 해요. 대학생들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아주 미친 듯이 자기가 한 거 공유하는 이유가 그 많은 그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IT 회사들이 이런 기터브나 이런 데서 소스포지에서 코드 잘짠 코드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컨택을 해서 그 리크루팅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코드가 얼마나 많이 사용됐냐라는 그런 랭킹이나 다운로드 횟수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게 높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좋은 곳에 취업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헤드헌터도 이제 붙게 되고. 그래서 그 학생들 전부 그 취업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 다운로드 횟수가 취업
그 지원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인도나 베트남 이런 그 학생들은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뭐 애플, 구글, 뭐 저기 또 어디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데 굉장히 가고 싶어 하겠죠. 뭐 전 세계 그 뭐 젊은이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들일 텐데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전부 그런 기터브 같은 데서 리크루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코드 잘 짜는 친구, 아이디어 좋은 친구, 뭐 이런 친구들, 디자인을 멋지게 한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뽑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미친 듯이 그 짜가지고 올려요. 자, 그리고 사실은 뭐 코드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쵸? 굉장히 간단합니다. Shift 레지스터 뭐 동작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간단한 코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뭐 몇 번 계속 이것도 설명을 했지만 요거는 컨캐트네이션이다. 물리적으로 요 비트하고 요 비트를 합해 가지고요. 사실 그 비트를 합한다는 거는 그냥 요거 두 개를 그냥 이름을 하나로 정하겠다는 거지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A였고 얘는 B였으면 내가 요거를 하나로 표현하고 싶으면 A, B라고 그냥 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를 그 C라고 둔다. 이러면은 그냥 요 두 비트 요게 각각 한 비트짜리가 요 C는 당연히 막 와이어라고 하면 C는 두 비트짜리 신호일 겁니다. C. 그래서 A하고 B를 C로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 비트를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 이름을 그냥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 비트를 이름을 하나로 붙이겠다라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요 두 비트를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 시그널이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하니까 코드가 편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시프트 레지스터의 그 테스트 벤치인데, 테스트 벤치는 뭐 여기 지금 신호를 동일하게 만들었고요. 여기 요 신호하고 동일하게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인스턴시에이션을 했습니다. 요 이름은 뭐랑 똑같아야 돼요? 요 이름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되고, 여기에 이제 이 회로에 대한 그 어떤 닉네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회로에 사용된 요 시그널들 이름 똑같이 했기 때문에요. 같은 위치에 같은 시그널들 이름을 그냥 가져다 놨습니다. 이게 좀 위험한 방식이라고 했죠. 꼭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A5에 요거를 써주는 게 좋아요. 요 회로의 요 신호에는 테스트 벤치에 요 A 시리가 응답을 했는데, 자 어쨌건 네 지금 여기 있네. 요게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지. 요 신호는 지금 요 신호고요. A 언더바 패럴렐 이라고 썼으면 요거는 요 신호고, 요 안에 들어가는 괄호로 들어가는 게 요 신호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미? 자, 그리고 테스트 벤치를 한번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자, 샵 200이라는 어떤 시간이 지나면 피니시 하겠다. 이게 타임 스케일을 지정해 주면은 요 시간에 대한 어떤 진짜 물리적인 시간 정의가 되는데, 지금 타임 스케일을 안 정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단위 시간 1이라는 것에 대해서 200이라는 그런 이 횟수가 흘러갔다라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의미는 없는 거죠. 단위가 없는 그런 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nitial begin 해서 이거 옆으로 쭉 써놓으니까 좀 이상해 보이긴 한데요. 세로로 쓰는 게 보긴 좋은데, 자, 클락이 제로고 처음에 초기화는 반드시 시켜줘야 되고요. forever 샵 5 5라는 시간이 흐르면 클락은 not 클락이다. 그래서 클락을 계속 변화시킨다는 뜻인데, 어느 단위로? 5라는 시간 단위로. 그래서 클락의 주기는 얼마다? 이때 이제 10이 됩니다. 10이라는 게 클락의 주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폴크라는 명령을 썼어요. 폴크하고 join을 쓰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요 시간이, 요때 정의되는 요 시간이 어떤 흘러가는 그 시간이 아니고요.
어떤 명시적인 시간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예를 들어서 초라고 합시다. 그러면 3초, 4초, 9초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요. 10초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30초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안 쓰면은 3이라는 시간 이후에 요게 동작하고, 그리고 4라는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으로 보면 7이라는 시간이 되겠죠. 그 시간에 요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건데, 요 폴크하고 조인을 쓰면은 그냥 이 절대적인 시간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지금 여기 좀 지우고 다시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요. 처음에 리셋 동작 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 i 패럴렐 값을 요렇게 한번 줘봤어요. 11이라는 신호를 줘가지고 i 패럴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11일 때 이 패럴렐 로드를 하니까 요거 한번 값을 줘봤고요. 그 다음에 값을 탁 로딩을 한 다음에 요 시프트 라이트 동작도 해보고, 시프트 레프트 동작도 해보고, 뭐 이런 동작들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여기서는 리플 카운터에 대한 설계인데요. 여기는 지금 타임 스케일을 줬습니다. 타임 스케일을 줄 때 요거, 타임 스케일을 줄 땐 요걸 조심해야 되죠. 요게 그 키보드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그겁니다. 요 물결에 요거 있을 때 요 키입니다. 요 키보드. 예, 요 키죠. 그래서 지금 리플 카운터인데요. 디플리플랍을 이용한 리플 카운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디플리플랍을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 이제 차이점이 네거티브 에지에서 이 동작하는 플리플랍이고요. 출력을 뽑을 때는 not Q를 뽑습니다. not Q. Q가 아니고 반전된 출력을 뽑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여기 리플 카운터에서요. 요거죠, 요게 not Q. 예, 요 값이 들어가야 돼서요. 예. 다시 돌아가서 not Q. 예. Q는 not Q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Q에는 not Q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전된 게 계속 들어가게. 그러니까 디플리플랍으로 따지면 그냥 계속 반전되는 그런 동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회로 여기 복사해서 가져올 걸 그랬는데, 하여튼 그 회로를 따라 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똑같이 디플리플랍을 쓰는데 출력이 이제 다음 것에 그 클락으로 들어가지게 그렇게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플립플랍에서 보면 두 번째가 클락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클락에 요 출력 신호가 들어가요. 이게 지금 출력이잖아요. 이게 지금 아웃풋이고 요게 클락인데, 두 번째에 지금 이렇게 뭐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 출력이 클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리플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테스트 벤치인데 뭐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시그널 네임은 똑같이 썼고, 이렇게 하고 별명 해줬고요. 그리고 요 카운트가 이제 클락인데 always 문을 이제 썼죠. always 문이 사실은 좀 더 내가 선호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해서 always 문을 써가지고 해줬고요. 사실은 always 문을 쓸 때 여기 초기화가 안 돼 있는데, 초기화는 always 문과 별개로 이니셜 문에서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요렇게 이니셜 문이 하나 있고요. 여기 이니셜 문이 하나 있는데, 이 이니셜 문은 이제 끝나는 걸 정의하고 있고, 앞에 예제와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카운터를 실제로 여기서 카운터에 대한 초기화를 여기서 지키고 있고, 리셋하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카운터, 요 지금 리플 카운터라 가지고 카운터 이네이블이 따로 없고, 그냥 클락이 들어가면, 클락이 지금 카운트 값인데 들어가면 카운팅을 하게 이렇게 동작을 설계를 했습니다. 굉장히 뭐 좋은 설계는 아닙니다. 그죠? 쓰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코드인데. 자, 그래서 지금 저 카운터를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모델심에서 설계를 해보면 저렇게 안 됩니다. 이거 해봤자 이런 거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모델심에서는 어떤 그 회로의 물리적인 정보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펑셔널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어떤 게이트 지연들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게이트 지연 혹은 이 배선 지연, 와이어 딜레이 같은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셋업을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제 그 우리가 쿼터스나 이런 그 FPGA 툴을 우리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배워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FPGA 툴을 써가지고요. 실제 그런 환경에서 그 회로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설계한 회로의 어떤 회로가 실제 그 칩 안에 배치가 되고 그때 이제 물리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추출해 가지고 이제 그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볼 수 없어요. 자, 어쨌든 지금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A가 이렇게 떨어질 때 얘가 그 다음에 어느 시간 이후에 떨어지고 또 이후에 떨어지고 이후에 떨어져요. 리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출력이 다음에 클락으로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출력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 출력이 다음 플립플랍의 클락으로 사용되면 그 클락에 따라 가지고 실제 카운팅을 할 때 또 시간이 걸립니다. 플립플랍도 컨비네이셔널 로직의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그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동작하고 안정화된 출력을 내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시간들이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카운팅을 하고 나서 특정한 값으로 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냐?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 회로에서는 사용할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리플 카운터 같은 경우는 고속 동작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브레드보드에다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도 된다. 그건 다 저속 동작이니까. 뭐 몇 메가 동작 이런 건 다 써도 돼요. 근데 뭐 한 30메가 정도 예를 들어 내 생각에는 한 30메가 정도 이상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스피드에서 동작하는 회로라면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 30메가는 실험해 본 적이 없는데 33메가는 실험을 해봤는데 요게 33메가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칩에서 나오는 신호가 있어요. 이렇게 동일한 타이밍에서 칩에서 같은 신호를 내보낸다고 합시다. 요 두 개의 시그널로. 그래서 여기를 오실로스코프로 찍은 거 하고요. 요거는 선을 요렇게 내가 꼬았어요. 선을 연결해가지고 요렇게 했어요. 요 신호하고 요거 선입니다. 그냥 라인 그냥 그 여러분들 그 실험할 때 쓰는 점퍼라고 합시다. 그걸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 좀 길게 뺐어요.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긴 한데 하여튼 요 두 개를 딱 시간을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보면 타이밍이 그 지연이 꽤 생겨요. 이게 빠른 클락 같은 경우는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연이 생기면 빠른 클락은 데이터를 가져갈 때 그 지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그 변화된 안정화된 값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연이 생겨버리면 얘가 이렇게 지연이 생겨버리면요 요 클락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요 값을 원래 1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지연이 생겨가지고 0을 가져가게 되는 그래서 잘못된 값을 가져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속에서는 이런 거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정화되지 않은 값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쉬프트 레지스터인데요. 이네이블 신호를 갖는 당연히 쉬프트 레지스터들은 다 이네이블 신호가 있습니다. 레지스터도 이네이블이 있는 레지스터만 거의 사용을 합니다. 그냥 클락이 들어오면 무조건 동작을 하는 그런 회로는 잘 쓰지 않겠죠. 모든 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때만 동작하는 회로를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시퀀셜 서킷을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제어를 하려고 어떤 회로의 시작과 끝을 동작의 시작과 끝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시퀀셜 로직을 만드는 것이고요. 시퀀셜 그런 로직 서킷이 이제 확대가 되면 컨트롤러가 되는 거고 컨트롤러가 좀 더 범용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CPU라고 하는 것이죠. 자 원래 이 쉬프트 레지스터에서 이제 그 이 시프트 이네이블을 가지게 되면 딴 거 없고요. 요거 딱 요거 한 줄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자 어쨌든 지금 패럴렐 이 아웃풋 A는 레그로 정의가 되어야 되고 인풋 있고요. 쉬프트 동작을 하는데 쉬프트 이네이블 신호가 있습니다. 지금 쉬프트 그 이 레프트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LSB 인만 있고요. 어쨌건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SE가 쉬프트 이네이블이 1일 때만 뭐 한다? 쉬프트 한다. else가 도장 지금 정의가 안 됐잖아요. 그죠? else일 때는 실제로는 이런 거겠죠. else이면
A 파는 A 언더바 파다 라고 되어 있는 이거 지워야 돼요. 예, 떼오면서 안 지워졌는데 어쨌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파다 요렇게 예, 밑에 쓰여져 있는데 이걸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안 써도 우리가 그 약속으로 이 베릴로그 HDL 컴파일러는 보유하는 동작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실제로는 그 HDL 코드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 하드웨어를 디스크립션하기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내가 사용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다 디스크립션을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는 내가 시킬 동작만 그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는데 하드웨어는 예를 들어 하드웨어가 이만한데 내가 이 하드웨어가 있는데 내가 동작시키고 싶은 내가 지금 정의하고 싶은 요 부분만 동작하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오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얘도 제대로 동작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전체를 항상 다 디스크립션을 해줘야 됩니다. 전체 온전한 하드웨어를 다. 그래서 이제 그 C 코드를 필두로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 코드들은 코드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잘 짰다고 그래요. 보통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코드다. 아, 간결하게 짰네. 간결하다는 것은 코드가 짧다는 것은 그 이게 한 줄 한 줄 단위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동작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짧고 간결할수록 좋다. 근데 하드웨어 코드는 어떻다? 코드의 길이하고요, 하드웨어의 크기 하고 동작의 빠름과 효율성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코드가 더 긴 게, 더 자세한 게 훨씬 좋은 하드웨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긴 게 좋다고 해요. 긴 게 동작도 빠질 가능성이 높고 파워를 적게 쓸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상세한 것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그 강건한 동작적으로 강건한, 그러니까 빠짐이 없는, 허점이 없는, 오동작이 적은 그런 회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별을 전혀 달라요. 이게 처음에 근데 하드웨어 코드를 배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소프트웨어 코드는 다 배우죠. 우리 학교로 따지면은 전 학과가 다 배웁니다. 다 할 줄 알아요. 소프트웨어 코드는. 하드웨어 코드 할 줄 아는 사람 적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코드를 사람들이 보통 먼저 배우고 하드웨어 코드를 배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그 소프트웨어 코드를 짜는데 그 습성이 들어가지고 그 버릇이 들어가지고 하드웨어 코드를 자꾸 그런 식으로 짜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 습관을 걷어내는데 사실은 한참 걸립니다. 그걸 걷어내고 하드웨어적인 그런 마인드가 딱 갖추어지면 그때부터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여튼 어쩔 수 없어요. 이걸 해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6장의 내용을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7장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